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저도 그런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유튜브 이렇게 제작을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건 방향은 알겠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향은 알지만 제대로 작성하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짧은 영상으로 뭐 약간 팁만 배우고 쓰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삼성 같은 경우는 항목은 되게 쉬운데 이게 쉽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잖아요. 삼성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영상이 좀 길더라도 제대로 좀 가르쳐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짧은 영상 몇 편의 어떤 그런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 좀 쭉 한번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각 항목별로 중요한 포인트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1차로 정리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항목별로 대표적인 어떤 예시나 사례들을 좀 분석해 보면서 잘 쓴 것과 못 쓴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여러분이 자주 실수하는 영역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을 좀 꼭 꾸준히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중간중간 다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중간중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넘기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원래 이게 2시간, 3시간짜리 강의인데 핵심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빌드와 방향성인데 일단 지원 동기라고 할 때 우리가 솔직히 삼성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명확하잖아요. 돈과 명예와 그쵸?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전 시장에 대한 굉장히 큰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뭐 지원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삼성이니까 무조건 한번 지원해 보자. 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 회사도 그걸 알아요. 삼성이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삼성이 그래 좋은 회사인 건 다 누구나 아는 거니까 그런 우리 회사의 막 장점 이런 거 나열하지 말고 진짜 너가 우리 회사에 와서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것이 이 질문의 핵심적인 의도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먼저 서술돼야 돼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의지가 있고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막 푸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잘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 빌드가 좀 그렇게 짜져야 됩니다. 저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가 잘 드러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꾸미는데 삼성의 입사가 왜 중요한지. 삼성에서 최근에 뭐 기술 집약적으로 뭐 어떻게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짝 끼워 넣어도 돼요. 내가 삼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또는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째 줄에 어필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러한 꿈을 삼성과 함께 이뤄내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줍니다. 뭐 4번이나 이런 데 좀 자세하게 써야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써주시고 네 번째는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네 번째죠.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비율은 700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50자에서 200자. 이 부분이 한 100자. 그래서 150자. 그래서 한 300자 쓰시고 원래 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삼성전자의 뭐
도전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삼성전자의 도전 정신의 가치가 저의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논리는 이제 그만. 알겠죠?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나를 뽑아. 그럼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걸? 이렇게 논리 구조를 세우셔서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에는 뭐 공정 쪽이면은 이게 뭐 DDR5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나노 공정, 공정 개선, 수율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 목표가 뭐 되게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차별화된 목표일 필요는 없어요. 이루고 싶은 꿈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난 공정의 수율 최적화 만들어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것도 괜찮고 요즘에 보면 뭐 패키징 부분에 대한 TF팀 만들고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전력 반도체 쪽 TF 만들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 TF팀에 들어가서 공정 개선 TF팀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전력 반도체 쪽 TF팀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나의 꿈과 목표를 자세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F팀 뭐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설계 요즘에 HBM이나 이런 쪽 NPU, 그러니까 챗 GPT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다 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지원록이부터 챗 GPT 나올걸요. 아마 삼성도 챗 GPT 엄청 네, 지겨울 정도로 볼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회로 설계는 이런 뭐 칩 설계 경험이나 이런 것들 TSP 요즘 패키징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후공정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뭐 TSP 쪽이면 그런 쪽 얘기할 수도 있겠고 파운드리는 뭐 글로벌 경제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쓸 수도 있겠고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약간 좀 제안 드리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내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하고 목표에 부합한 나의 준비 노력을 써주시고 간단하게 자세하게는 밑에다 쓰면 됩니다. 4번에는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에 대한 계획을 쓰는 이 과정과 빌드에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안 써지는 부분들은 좀 이제 이 빌드 안에서 만들어야 되지 안 써진다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다. 이런 것들. 물론 그렇게 써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회사 선택 기준을 쓰는 것이 원래의 의도에는 부합하진 않아요. 네, 그 점을 여러분들께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서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들. 저는 성장 과정 주로 삼성은 엔지니어 채용이 좀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성장 과정에도 다 프로젝트 경험을 써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프로젝트 경험 써도 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서술하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뭐 개념 설명이라든지 프로젝트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주가 돼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기술 보고서를 쓰는 것인지 성장 과정을 쓰는 것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쓰세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의 항목을 마치 자신의 어떤 역량을 어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항목으로. 그거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성장 과정은 삼성이 왜 이 항목들을 그동안 바꾸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느냐. 챗 GPT로 써도 상관없다고 왜 얘기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이 성장 과정에 대한 내 인성과 나의 가치과 나의 방향성과 지향점이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챗 GPT로도 잘 못 써요. 자, 어쨌든 가치관을 잘 드러내셔야 되고 인성과 태도가 잘 드러나도록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성취, 도전, 협력, 실패, 글로벌, 창의력, 변화, 개선, 효율, 자기관리, 뭐 최적화 이런 용어들은 제가 제안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꼭 이런 걸 써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소통을 강조해요. 뭐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내용들. 소통 자체가 주는 되게 흔함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면접에 가서도 소통과 협력은 면접관이 물어보면 그때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뭐 처음부터 내가 소통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면접관께서 피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삼성이 정말 추구하는 어떤 삼성의 스타일은 뭘까? 약간 이런 걸 잘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뭔가 좀 최적화된, 빠르고 스피드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주도적인, 적극적인, 그 다음에 뭔가 효율을 추구하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어려움 속에도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런 삼성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삼성의 그런 태도와 가치관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 사람인지를 성장 과정 속에서 매칭시키는 거예요. 나 너랑 지향점이 같아. 너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비전에 내가 되게 부합한 사람이니까
봐봐, 내 경험을 통해서 내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경험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굳이 왜 삼성은 이 성장 과정에 그렇게 많은 힘을 주었을까? 왜 1500자를 쓰라고 했을까? 그 부분은 삼성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 G사트 통과하면 어느 정도 다 머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봤을 때 PT 면접도 다 중요하고 창의성 토론 면접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인성 면접의 많은 부분을 좀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삼성은 정말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잘 갖춰진 그런 어떤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 성장 과정 쓰실 때 그렇게 쓰셔야 되고 1500자니까 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게 글자 수 채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데 그 가치를 가지게 된 계기 만약에 끈기라고 한다면 끈기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가치를 적용한 사례. 그래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계기 하나의 사례에 나오고 이 가치관을 활용하거나 적용했던 사례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서 700자, 두 개에서 700자. 이렇게 쓰시면은 1500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쓰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두 개의 키워드로 두 개의 경험.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개의 키워드로 두 개의 경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700자씩 내가 정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쓰시고 또 누군가와 인물과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내용 하나 쓰셔도 돼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인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어떤 책의 주인공이어도 되고요. 정말 유명한 어떤 뭐 연예인이어도 되고요. 꼭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줬던 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때 책 속의 인물 아니면 뭐 어떤 그 뭐 드라마 속의 인물, 영화 속의 인물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이 쓰세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썼던 분들의 어떤 그 케이스들이에요. 전공 선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있었고 어떤 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든지 성취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도전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깨달았다라든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조언해줘서 내가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한 깨달음을 얻었던 그 인물의 영향을 쓸 수도 있고 내가 꼭 좋은 것만 쓸 필요 없어요. 창업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뭐 팀원들과의 협력에 실패했던 사례도 괜찮고 소통에 실패했던 사례도 괜찮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실패했던 것도 괜찮아. 오히려 실패가 더 극적으로 괜찮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을 얻게 된. 그러니까 꼭 좋은 소재만을 쓰지 마시고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했던 것들 특히 삼성이 창의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에 대한 경험들은 나중에 면접 때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뭔가 새롭게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외 경험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내가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글로벌한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의 어떤 시선을 변화시켰던 사례가 또 괜찮고 삼성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시간 관리에 실패했던 사례도 괜찮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뭔가 계획을 잘 세우고 일정 계획을 잘 세워서 삶을 최적화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사례도 괜찮고 정말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열정을 발휘했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된 사례도 괜찮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잘 떠올리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취미 내용으로 써도 돼요. 그렇죠? 이따 뭐 취미 종결 인물은 앞부분에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내가 자기소개서 쓸 때 나 공학 계열이니까 다 프로젝트, 종합설계 프로젝트, 뭐 캡스톤, 뭐 창의적 공학설계 프로젝트 무슨 다 이런 것만 씁니다. 네, 다 그런 것만 써요.
그런데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 삶의 다른 부분들도 성장 과정에 드러내도 돼요. 헌혈 만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회적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어떤 목표도 괜찮은 목표거든요. 삼성도 그런 걸 지향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좋고 내가 뭐 예를 들어 마라톤 대회 나갔던 것도 좋고 뭐 군대에서의 경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으니까 너무 엔지니어니까 프로젝트만 쓰지 마세요. 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회 이슈. 제가 예상컨대 거의 챗 GPT 80% 이상 씁니다. 네. 그러면은 챗 GPT 다 쓰니까 쓰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써요. 쓰면 돼요. 네. 이게 뭐 내가 뭐챗 GPT 쓴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챗 GPT밖에 저도 잘 안 떠올라요. 제가 2023년 뭐 ICT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 막 찾아봤더니 다 메타버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일단은 제가 그 파일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2023년 ICT 뭐 컨퍼런스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나와요. 반도체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에는 챗 GPT에 대한 내용까지는 안 나오긴 하는데 인공지능에 관련 내용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쓰셔도 되고 뭐 다 괜찮아요.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는 거의 뭐 한 6, 70%가 다 코로나 쓰고 그러면서 뭐 메모리 뭐 이런 거 다 연결하는 거죠. 뭐 이제 그쵸? 서버에 증축이 요구되면 뭐 이런 내용을 다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써도 다 붙어요. 합격합니다. 네, 최종까지야. 그러니까 어느 것이어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항목을 왜 삼성에선 쓰라고 했을까? 그리고 아니 삼성 같은 기업이 왜 기술 이슈가 아니고 사회 이슈로 쓰라고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그냥 명확하게 우리한테 기술적인 이해도를 요구한다면 기술적인 변화의 흐름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기술 이슈가 무엇이고 라고 썼겠죠. 또는 반도체 이슈가 무엇인지 쓰라고 했겠죠. 그런데 사회 이슈예요. 최근에 포스코도 국내외 이슈 중에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고민은 안 하고 그냥 씁니다. 반도체에 뭐 관련된 거 찾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순양 기업 가려고 하는 거잖아. 순양.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순양 아니겠습니까? 이 순양에 지원하는데 순양의 그 드라마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제는 반도체다. 뭐 이제는 뭐 금융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회장이 많이 하잖아요. 사회 변화의 이슈에 따라서 삼성도 거기에 맞게끔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반도체에 투자하고 바이오에 투자하고 그렇죠?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의 사회 변화에 맞춰서 사업들을 만들었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키워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통찰력 앞으로 우리의 이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에서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 통찰과 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가장 베스트하죠.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삼성의 변화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은 뭐 가전 쪽이라고 한다면 소형화된 제품들이 필요할 거고 소형화된 제품 안에는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들어갈 거고 디바이스 안에는 다양한 이제 휘어지는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반도체도 요구될 거고 그래서 이제 재료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뭐 아니면은 그냥 어떤 인구 절벽이나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나의 견해를 그냥 가감없이 드러내도 되는데 이런 변화에 따라서 삼성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연결하기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내가 지원하는 그 반도체면 반도체. 뭐 여기는 이제 삼성 그룹으로 본다면 뭐 물산이면 물산.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슈들을 잘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기술 이슈가 아니어도 됩니다.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사회적인 현상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야 돼요. 챗 GPT도 기술이긴 한데 사회적인 현상에도 포함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잘 고려를 해야 되고 도시의 스마트화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슈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쓰세요. 근데 뭐 면접 갔던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이거는 잘 안 물어봅니다. 네. 안 물어보는데 은연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이디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왔던 사람인지를 나중에 삼성은 되게 잘 체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주도적인, 창의적인 이런 인재라는 점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부터 자기소개서부터 잘 드러내야 되고 면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야 된다. 글을 잘 써야 돼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건 안 나눠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냥 자기의 주장, 이유, 근거를 잘 들어서 나중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됩니다. 저 또한 이 비드를 제시해주고 있죠. 현재 어떤 이슈가 중요하다. 이런 이슈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한 나의 견해를 한 두세 가지 정도 첫째, 둘째 해서 요 안에는 PRP,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삼성전자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논술문의 구조로 해서 뭐 이런 것들 아니어도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역량과 노력을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직무를, 그러니까 직무를 준비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다. 이게 우리가 더 어필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반도체 8대 공정을 들으며 어떤 공부를 해왔고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잘 썼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쓰면서도 내가 생각해요. 이 반도체 8대 공정이 다 듣는 건데 이거 이거 애매한데. 나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돼서 반도체 전공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딱 관련된 전공도 아니어서 반도체 관련해서 뭐 해본 게 없는데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 녹여내면 되지만, 뭐 아시겠지만 직무 유서 다 올려주잖아요, 삼성에서. 그런 거에 맞춰서 거기 해당되는 내용 쓰시면 되긴 하는데 목표가 있는 준비여야 된다는 거죠. 전 이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서 제 역량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삼성 쓰실 때 지금 여기서 SK 하이닉스를 얘기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하이닉스도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네, 거기도 3번에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SK 하이닉스도 왜 그냥 직무준비 노력 쓰라고 하지 않고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쓰라고 했을까?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의구심을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써야 되는데, 목소리 좀 커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걸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목표를 제시하고 방향성이 무엇인지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얼마나 내가 노력해왔는지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뭐 서류 통과하는데 문제 없던데요? 저 대충 써도 나중에 면접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뭐 서류 통과하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직무준비 노력에서는 서술어가 중요해요. 서술어. 전 이거를 알고 있어요가 아닙니다. 8대 공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제2외국어를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 학습한 것들이 내가 무엇을 했다가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난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업무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좀 더 심화해왔다. 8대 공정을 들어 최근에 랜드 플래시 쪽에서는 그 적층이 중요하다고 해서 적층 이슈와 관련해서 시각 공정에 대한 것을 좀 더 논문을 살펴보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각 공정별의 트러블 이슈들을 정리하여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학습 파일 정리해 놓음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정에 대한 공부, 8대 공정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심화적인 학습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하고 그런 공정에 대한 개선과 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전자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른 직무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전공, 다른 분야로 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다면 성과는 반드시 제시하는 게 좋아요. 성과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량적인 결과나 성과도 좋고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향상시켰다 이런 것도 있죠. 미세한 퍼센테이지로 뭔가 향상시킨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쓰세요. 네, 다 좋은 거고요. 저는 성과가 없는데요. 저는 인문계열 뭐 이렇게 영어계열인데 거기도 그냥 내가 뭐 보고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보고서 30페이지의 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다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 일의 그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자꾸 정량적인 것들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내 성과가 드러나고요. 성과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필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필을 안 합니다. 네. 그냥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것만 나열하는 거죠.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더 노력해서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이 직무 준비 노력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나름대로 열정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열정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열정에 대한 부분들 더 드러내기 위해서 뭐 세미콘 박람회도 갔다 와야 되고 장비 박람회도 있으면 갔다 와야 되고 컨퍼런스 있으면 다 보아야 되고 그렇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공정을 공부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그런 박람회도 갔다 와야 됩니다. 논문도 뭐 어디 거 찾아봤다고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딥하게 공정이든 설계든 패키징이든 좀 더 내가 딥하게 한 단계 더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도 돼요. 뭐 전 박람회 안 나갔다는데 괜찮습니다. 컨퍼런스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정리하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준비 노력도 괜찮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고 자, 일단 여기 또 빌드 같은 것들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내용 나오지만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처음에는 좀 내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요즘엔 데이터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니까 어떤 교육을 들었거나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갖췄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좀 더 심화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인턴, 실습 등의 어떤 경험적인 요인들을 두 번째 써줘요. 직무 준비 노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봤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하면 지식을 또 써도 됩니다. 네, 지식을 나눠 써도 돼요. 하나는 8대 공정 교육 듣고 하나는 아이덱에서 뭐 소자 교육 들었다 이렇게 얘기 됩니다. 공정 설계는 소자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니까 뭐 소자 교육을 아이덱에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니까요. 아이덱은 반도체 설계 뭐 이런 관련 그 교육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노력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뭐 논문을 읽고 있다. 반도체 관련된 이슈와 책을 보고 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반도체는 워낙 자료가 많아서요. 뭐 그런 리포트 다 보고 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해외 시장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에 대해서 현재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고 해외 자료나 이런 것도 보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노력만 쓰는 게 아니라요. 현재 노력 써도 되고요. 어떤 직무와 연관된 전문성 높이기 위한 경험을 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경험을 자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임팩트 있는 경험이 하나 있다면 그 임팩트 있는 경험 하나를 자세하게 서술해서 직무적 역량이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아도 되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역량이 잘 준비되어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그래서 기초, 심화, 현재의 노력 이 단계로 나눠서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빌드예요. 빌드랑 요약한 건데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원래 뒤쪽에 더 내용이 있는데 또 잠시 쉬었다가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취미하고 존경하는 인물. 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일부러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클릭하라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그냥 30분 정도 한번 보시고 좀 쉬었다가 뒤에 예제들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죠.